32년에인가 장공 32년인가 돌아가는데 장공이 그러니까 오래 치세를 했죠. 그런데 이 장공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서 아주 어린 나이로 등극을 하고 자기 엄마가 제 나라에 또 가 있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러니까는 완전히 그 마마보이처럼 이 지더린 놈이요, 사실은. 아까 효자라고 그랬지만은 지더린 놈으로 해가지고 엄마 말만 듣고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엄마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계속 제 나라와 노나라 관계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뒤에서 뭐 국경지대에 살았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평온하게 갔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장공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얘기가. 자, 그러면은 환공은 그렇게 덧없이 죽었으나 이제 장공이 이게 참 이게 문제 안 돼. 장공이 이제 장공인데, 장공은 지금 환공의 아들이죠. 환공의 아들인데, 이 장공이 또 뭐냐 하면은 자기 엄마가 문강이잖아요. 근데 문강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이게 제나라 여자라고 했잖아요. 제나라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은 자기가 간통을 한 자기 오빠의 딸인 애강을 갖다가 어린 장공한테 어렸을 때 그냥 바로 거기 가자마자 장공이 올랐을 때 어릴 때 약혼을 시킨 거예요. 약혼을 시켜가지고 뭐 애강이 한 살 때 뭐 약혼을 시켰다든가 그래도 나이 차이가 저기를 하는데 약혼을 시켜가지고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애강이가 이제 저 노나라로 왔는데, 그러니까 장공은 정식 결혼은 늦게 한 심이죠. 늦게 한 심인데, 그러니까는 장공의 입장에서는 아까 마마보이래서 엄마 말을 잘 들어서 애강이를 부인으로 삼았지만, 장공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애강은 어떤 여자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남자의 딸 아니요. 그런데 또 자기하고 외종사촌 아니요, 이게. 아주 복잡한 거예요, 이게. 여왕 마르고처럼 이게 아주 복잡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왼수의 딸이면서 자기 외사촌이고 이렇게 되니까 장공은 애강이가 나중에 결혼을 했어도 별로 아마 가까이 하질 않았던 모양이야. 그리고 또 이 애강이 또 이 문강을 닮아가지고 엄청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좀 엄청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엄청난 여자인데 뭐냐면은 이 애강이가 올 적에 혼자 온 게 아니라 여동생을 옛날에는 저 올 적에 자기 여동생을 첩으로 데려와요. 잉첩이라고 그래. 잉첩이라고. 혼자 오질 않고 대부분이 뭐냐면 옛날에 그 황실에서 시집을 올 적에 자기 여동생을 또 하나의 부인으로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장공이 숙강하고 사이에서 애를 셋이나 낳아요. 여기서는 소생이 없고, 그러니까 애강은 소생이 없어요. 그냥 이 여자가 하여튼 뭐가 좀 문제가 있는지, 자궁에 무슨 병이 있는지, 하여튼, 이 여자는 애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못 낳아. 그런데, 장공은 하여튼 이 애강이가 싫어했는데, 숙강하고 사이에서는, 아들을 셋이 낳았는데, 제 큰아들이 이름이 개라고 그래, 개. 개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10개자. 이게 이제 휘를 피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쓰이는데, 이 장공이, 그러니까 이 장공애가 제일 사랑한 여자는 애강도 아니고 숙강도 아니에요. 이 장공은 어느 날 뭐냐면은 무슨 축성을 하러 어디를 갔다가 대부 당씨 집에, 당씨라는 이 당씨 대부 집에 갔다가 거기에 당씨의 딸 맹녀, 아주 맹녀라고 하는 아주 딸을 거기서 보고 엄청난 미녀였단 말이에요. 맹녀가 노나라 여자죠, 물론 노나라 대부의 여자라서 거기서 반해가지고 그 맹녀를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당씨 대부한테 빌어요.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우리 딸을 부인으로 삼을 수 있냐? 그러니까는 손목에다 칼을 막 피를 내면서 거기서 맹세를 하고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맹시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 장공과 맹시녀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반이라는 애예요. 반.
반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이게 여러 가지 표기법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이름이 그래서 일반, 이반 그런 반으로도 되고 일반 할 때 쓰는 이런 반으로도 되고 이런 반인데 하여튼 이 반을 사기에는 이 이름으로 나오죠. 근데 반으로 장공과 맹간여에서 이게 나으니까 장공은 이쪽에게 저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이. 이쪽으로 정이 없단 말이야. 자기가 엄마 밑에서 제나라 사람들이니까 그 노나라의 여자가 자기가 사랑했던 맹신여의 아들이니까 여기에 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반을 왕 후계로 올리려고 그래.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장공은 환공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공의 아들인데 환공의 이제 문광의 여기 아들인데 이 문광가의 소생인 장공이 아닌 환공과 딴 사람의 소생으로 아들이 셋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경보수가 개우는 한 소생의 딴 소생에서 아마 진나라의 여자에서 진나라에서 온 후궁에서 난 애들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 형제고 사기에서는 이 세 사람이 다 장공의 동생으로 기술이 돼 있다고 말이지, 사기에.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얘가 문제야. 이 장공이 죽으려면 장공은 누구를 아까 자기 맹녀하고의 난 아들인 반을 옹립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반을 옹립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 노나라의 법칙에 뭐냐면 일개 1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개 1급. 일개 1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지, 일개 1급이지. 뭐냐면 일개라는 거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반드시 장자가 상속을 하고 그 왕위를 잇고 1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또 죽으면은 뭐냐면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왕위를 잇는다 하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신이 죽게 되면은 이 반보다는 뭐냐면은 지금 1개 1급의 원리에 따라서 경보가 그 왕위를 잇는 것이 순리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공이 처음에 누굴 불렀냐면 수가를 불러요. 이 둘째 동생이거든요. 수가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생각이 있어서 물으니까 수가가 그건 1개 1급의 법칙에 따라서 다음 왕위는 반드시 경보에게 가야 됩니다. 경보 형님한테 주십시오. 이러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걱정이 돼야 안 돼. 이 장공이 머저리 같은 놈이 걱정이 되죠. 그래가지고 계우를 몰래 불러가지고 야, 내 생각은 반을 나는 차기에 내가 죽으면 왕위를 삼고 싶은데 수가라는 놈이 왕위가 경보에 가야 한다 하니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는 계우가 딱 대세를 보고 이 계우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일본 역사로 치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비슷한 놈이요. 대세를 파악하고 멀리 바라보고 하는 얘기가 좋습니다. 제가 수가를 제거하고 반을 옹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병상에서 눈을 감으십시오. 옛날에 그 짐이라는 새인데 짐주라고 해서 뭐냐면 난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짐이라는 새인데 그 자색